비극적으로 소비된 인간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음반사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천재 마이클 잭슨. 그의 삶 중 마지막 10년을 사주팔자 풀이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잭슨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의 사주는 무술년 경신월 무인일 임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마이클 잭슨이 태어난 병원에 남겨진 의료 기록에 기반한 시간입니다. 식신격이고 연주에 강한 비겁과 함께 경금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연주에 무술이 없다면 일가는 매우 신약한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맞다면 마이클은 자신의 재물을 연주에 강한 비겁들과 나누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자신이 꿈꾸는 음악의 세계가 있었기에 자신의 재적 성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주의 무술 괴강과 내가 재물을 두고 다투게 되면 일간인 내가 불리해지는 사주 구조입니다. 마이클은 수기운이 끝이 나는 을축대운의 마지막 해인 기축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처럼 대운의 계절이 바뀔 때 모두 큰 삶의 변곡점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대운이 끝이 날 때, 어떤 이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 겪게 됩니다. 그 차이는 세운의 흐름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이클의 경우는 격이 임묘되는 대운에 세운마저 축토가 오니 을축대운의 기축년을 무사히 넘겨야 했던 해입니다. 격이 임묘되는 운에는 휴식과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시작하고 도전하고 확장하려 한다면 강제로 주저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클의 운명이었을까요? 앨범 출시 및 컴백 무대를 준비했고 결국 영국 런던의 컴백 무대 리허설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묘운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격의 임묘 또는 용신의 임묘 시에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뜻하는 바가 좌절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력감과 정체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살기에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로 살게 되면 임묘운이 끝날 때가 되면 번아웃이 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직으로 발령이 난다던가 반대로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세상과 단절되다시피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육친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임묘운을 긍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는 활인업으로 업을 대체하여 산다면 임묘의 부정적인 현상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은 축토의 식신인 경금이 임묘되는 작용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1973년 변성기가 찾아온 해로 소속 음반사는 마이클의 목소리 변화를 숨기기 위해 솔로 녹음을 최소화하거나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시켰습니다. 대중 앞에 서지 않는 시간에는 철저히 목소리를 아끼며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을축 1985년은 가수 활동을 접고 스스로 은둔 생활을 했던 해입니다. 정축 1997년은 첫 아이가 태어난 해로 이때 파파라치 등을 피해 네버랜드를 철옹성으로 만들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온전히 아이 양육에만 전념했던 해입니다. 을축 대운의 기축 2009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해입니다. 술토우 운에는 무토인 일간과 연간이 임묘하는 때이나 격이 임묘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집중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시기로 쓰게 되니 임묘작용보다는 오히려 팝의 황제가 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주가 중요하게 쓰는 에너지가 임묘가 될 때는 그에 따른 삶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 체크하여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전 10년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을축대운의 첫 해, 경진년 소니뮤직과의 관계가 파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니뮤직은 마이클 잭슨의 개인곡들에 대한 마스터 권리를 2001년 정도에 넘기기로 계약하였으나 소니뮤직이 마이클 쪽 변호사를 돈으로 회유하여 마이클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두게 함으로써 2001년 정도 권한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클이 항의하자 소니 뮤직은 2001년 인빈시블 앨범 발매를 위한 홍보를 이달간 완전 중단하는 등 마이클 잭슨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앨범을 실패작이 되었고, 마이클 잭슨은 결국 2002년 7월 소니 뮤직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는 무대용 2층 버스를 타고 뉴욕 거리를 돌며 팬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당시 소니 뮤직의 막강한 회장이었던 터미 모토라의 사진을 들고 그는 악마 데블이며 흑인 아티스트들을 착취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폭로하면서 말이지요. 2002년은 지지로 오화가 오니 무토에게는 양인입니다. 게다가 인호수라파까지 되니 이 기운을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모년 양인의 기운을 잘 못 쓰면 재물이 닫힐 수 있는 운입니다. 결국 마이클의 2002년 선택은 재정적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2년 소니와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고 앞선 앨범의 실패로 마이클은 이미 큰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톰 모토라가 그냥 마이클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철저하게 그를 짓밟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싶었나 봅니다. 개미년 2003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아동 성추행 사건 폭로와 다큐멘터리의 악의적인 편집 등등으로 마이클 잭슨의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이클은 알았겠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래서 14건의 소송을 통해 정면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소송은 을유년 2005년에 모두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막대한 고정 지출 등으로 재정적 위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술년 2006년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소니 뮤직과 리파이낸싱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이클은 어쩔 수 없이 소니에게 백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미국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면서 생애 마지막이 되어버린 컴백 앨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기축년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컴백 무대를 준비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화상, 추락사고에 의한 척추골절 등 신체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오랜 세월 투약해온 약물과 소니로 인해 촉발된 파산 위기 등등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그가 컴백 무대를 위해 10년 전에 혈기왕성할 때처럼 움직였으니 몸이 온전히 버텨내질 못했겠지요. 그렇게 팝의 황제의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마이클 잭슨의 영혼은 지구별을 떠났습니다. 음반 시장의 거물인 소니의 손을 떠나는 것이 그 시절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으니 을축대운에 마이클이 소니와 결별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갑신대운에 가서 소니와 결별하는 과정을 갔다면 아마도 마이클 잭슨은 아직도 지구별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음악 시장과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We Are the World 등의 자선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인이 기아 극복과 인류애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며 그의 맑고 순수한 영혼과 열정은 지구별에 그렇게 왔다가 갔습니다.